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그런 이슈인데 이제 지분권과 경영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업에서 기업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걸 가기 전에 이제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분리가 돼야 해요.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알아야 된다. 성실 캠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멀리서 한국으로 오신 한국의 K컵밥을 세계화하는 데 일조하고 계신 유타컵밥 창업자와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컵밥 송정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표라는 명칭을 저한테 주셔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열심히 밥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 컵밥에서 CEO 직책을 맡고 있는 권덕이라고 합니다. 2003년 5월 1일 날 저희는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회사고요. 이름은 컵밥입니다. CUP, BOP. 그때는 한 명의 팔로워로 시작했긴 했지만 지금은 한 24만 명 정도 저희를 쫓아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한 37개 매장이 미국에는 있고요. 유타주, 아이다호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네바다 이렇게 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는 110개 가게가 열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었는데 한국 칠리 맛을 좀 많이 아셔가지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컵밥을 찾아주고 계시고 New Style Korean Barbecue in a Cup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는데 한 매출로 보면 한 얼마 정도입니까? 매출. 매출은 지금 항상 이런 거는 이제 숫자는 제가 얘기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믿어서. 매출은 미국에서 올해 한 500억 정도 오래요. 그걸 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올해 한 60억 정도 와. 돼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왜냐면 거기는 2,000원짜리 컵밥을 팔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13,000원, 15,000원짜리 컵밥이다 보니 제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국 내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한 첫 내셔널 브랜드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학창시절 어떤 저요? 분이셨어요? 네.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재미난 친구였고요.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진 않고 안 했습니다. 아예. 그냥 저의 꿈은 공부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창피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즐거워야지만 움직였고요.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학창 시절에 즐거운 일은 뭐였나요? 춤을 많이 췄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뭐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춤을 춰면 좀 봐주더라고요. 관종이었나? 그때 좀 날씬하고 그래서 좀 춤을 좀 췄던 것 같아요. 좀 잘 돌기도 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은 춤을 옆에서 춰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유타가 뉴욕이나 LA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좀 한국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동네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 유타에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은 유타에 살았고요. 어머니가 거기 아무도 없다고 가라고 해서 거기 친구도 없고 뭐 없으니까 가서 한번 공부라도 해보라고 보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뭔가 재미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대학교에 서 있는 푸드트럭을 봤는데 베트남 음식을 파는 트럭 앞에 한 20명이 서 있었어요. 그걸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럼 이거보다 맛있으면 30명, 40명, 50명 세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줄을 세웠죠, 트럭 앞에. 저희가 성실 캠프를 하는 이유가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자. 그래서 성실 캠프인 건데 다음 순서로 본인이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시련 혹은 실패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밸런스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밸런스를 제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굉장히 된장 발음, 밸런스,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국 현재 계셨죠? 아, 네, 오래 있었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는 밸런스 어떻게 합니까? 밸런스 어떻게 해요? 본토 발음이 있습니다. 밸런스. 고급지다. 밸런스. 자, 우리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한 네. 창업하고 몇 년 정도 되니까 딱. 이게 오늘 기준으로 3년 전 정도부터 그럼 6년째. 네,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에 너무 집중해 있을 때는 가족에 집중하지 못했고, 가족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또 일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그 높낮이를 잘 제가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많이 행복하지 않아졌고 네. 재미도 많이 잃었었고, 네. 제가 원래 항상 즐거운 사람인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게 됐고, 와이프도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와이프분 여기 예. 그 정도로 조금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그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밸런스였던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어요? 일단은 막 헤맸죠. 못 견뎠죠. 한 1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문을 계속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불안해. 이렇게 열린 공간에 있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좀 깊이가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시련, 실패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던 게 제 자신이었고, 제 자신을 통해서 왜 그러지? 라는 퀘스천을 처음 던졌고, 이제 그거를 파기 시작했을 때 저의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어머님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을 팔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항상 고민이셨어요. 이거 집신 이솝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이야기. 이솝 아닙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런 좋은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기자님 또 집요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째 사실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좋은 전래동화 이야기. 네. 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금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불 속에 있어야 되지? 라면서 아마 한 발 한 발 기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극복 과정이군요. 네. 그러면 경영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돌이켜봐서 이제 9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에 아직도 내가 미숙하다 이런 사건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가슴 아팠던 그런 큰 사건들 아니면 회사가 휘청였던 사건들이 있었지 않나요? 당연히 있었는데, 실패를 제가 감지했을 때가 저희가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시작을 해서 여기 가서 팔고 저기서 팔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듯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회사의 규모가 커지니까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컵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그냥 휘둘렀는데 그 공이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휘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왔을 때도 더 큰 홈런을 치기 위해서 더 세게 휘둘렀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영에 어떻게 보면 큰 착오가 됐었고, 정말 장사만 하는 식으로만 진행을 해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큰 결정을 했죠. 야, 그러면 창업 공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서운해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또 실패. 세 번째, 그냥 자연스럽게 실패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못 잡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감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파트너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정말로 한국 사람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단어기도 하지만 그 단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는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코 땡땡. 그 정이요. 네. 한국 사람들 하면 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게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나랑 15년 일했잖아. 너 나 믿지? 가자. 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가고 가서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실제로 좀 옆에서 언제 합류하셨죠? 제가 2019년 여름에 7월에 그 외부 인력이셨네요. 저는 완전히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이 이게 파트너들의 비전이 다 맞지 않으면 거기서 먼저 1차적으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는 컵밥을 내셔널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장 한 30개, 40개 짓고 어느 정도 돈 벌고 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른 비전에서 오는 먼저 갈등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그런 이슈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또 힘든 게 이제 지분권과 경영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업에서 기업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걸 가기 전에 이제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분리가 돼야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컵밥에 오기 전에 처음 고객으로 만났어요. 트럭 시작했을 때.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컵밥을 트럭을 매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컵밥을 먹다가 금융 쪽으로 들어가서 투자은행에서 3년 정도 이제 투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큰 헤지펀드로 옮겨서 거기서 투자자로서 한 4년 반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산업에 투자를 하고 모든 투자 케이스가 스터디 케이스였어요. 케이스 스터디였어요. 왜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을 하는가? 거기서 가장 큰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인재예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재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와 저희 같은 팀들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분권과 경영권이 나눠지지 않으면 인재들이 들어와도 회사에서 비전을 보지 못해요. 파트너가 뭐 예를 들어서 4명, 5명, 6명이 있는데 나는 내 자리를 뺏기면 안 돼. 밥그릇을 뺏기면 안 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밑에 들어온 인재들은 이걸 봤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런 구조에서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회사는 장사에서 끝나게 되죠. 장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네. 비전이 기업이라면 이런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